페미니즘은 남성과 같이 모든 것을 가지겠다고 남녀 차별을 없애자고 시작된 것이지만 지금은 변질되어서 민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공산당과 같이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성들이 모든 것을 다 갖겠다고 욕심을 내는 건 막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못 가지는 건 할 수 없는 것이지 남성들이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아가리 까는 년들이 미친년들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페미니스트의 패단은 자신들이 권력을 쥐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이분법을 만들어내면서 사회를 양분화한다는 겁니다. 페미니즘을 주창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으로 구분하는데 항상 남성은 가해자이고 여성은 피해자라는 망상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분법으로 구분해서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대로 해석을 하면서 남성을 적대시하는 것을 페미니즘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을 하는 인간들의 실체를 바로 봐야 합니다. 자유, 민주, 양심, 포스트 모더니즘, 페미니즘 이런 말들이 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나서 악용되는 걸 바로 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래 성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면서 성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유치원부터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문제는 그 성교육 내용이 젠더 교육으로 페미니즘 세뇌 교육이란 데 있습니다. 순수 남녀 평등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남자는 가해자로 여자는 피해자로 몰아가는 교육의 세뇌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보면 성적 다양성, 성적 정체성을 포함한 교육인데 외국과 같이 개방된 성교육을 접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에게 저런 세뇌 교육은 반대로 그 어린이들이 성적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데 상당히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이 스스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페미니스트에 의해 만들어진 교재를 사용하여 일방적 성 이분법을 교육하는 문제를 애기하고 싶습니다. 성 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고 퀴어라는 단어를 가르치고 퀴어 축제와 같은데 동반해서 현장 학습을 빙자해서 아이들에게 성의 정체성을 흐트러 버리는 교육으로 아직 성 정체성이 자리 잡지 않은 청소년들이 남에 의해 주입되어진 성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청소년기의 성교육은 발달된 인터넷 등으로 인해 접한 정보로 무분별한 성관계를 해서 생기는 임신 문제를 막고 바른 성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도입된 교육인데 지금의 교육은 그런 내용을 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의 성정체성을 흔드는 무식한 젠더 교육이 자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성 정체성의 문제로 이성간이나 동성간 성애를 느낀다거나 연애를 한다는 걸 막자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두라는 겁니다. 모르는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서 그런데 호기심으로 빠져들게 조장하는 젠더 교육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고 실제 청소년기에 생기는 많은 성문제도 호기심을 해결하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는 호기심도 만들어서 청소년에게 주입하는 청소년 성교육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유도하는 페미니스트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신봉자들입니다. 그들의 최후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보던 말던 자신들이 권력만 잡겠다는 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 세뇌당하는 청소년들의 피해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스트의 정권으로 문재인 정권이 만드는 패단입니다. 젠더 이슈를 살펴보면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서 여성 전용 시설, 여성 할당제 등 많은 정책을 문재인 정권에서 내어놓았는데 남녀 평등이 아니라 남녀 차별 정책으로 남자와 여자를 이분화시키는 포스트 모더니스트의 계략입니다. 여성의 안전을 위한답시고 여성 안심기갓길, 여성 안심택배, 여성 안심보안관 등을 하면서 세금 도둑질을 하고 여성 전용 주차장을 만든 게 마트 등에서 자신들의 주 고객을 위한 서비스로 시작되어진 것인데 각종 공공기관에 여성 전용 주차장을 만든 것은 남성을 범죄시하면서 가해자로 몰고 여성을 피해자로 모는 작태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남녀 분리주의를 주장하는 이유가 여자는 감성적이고 쉽게 공감하고 동조하며 결국은 남성을 컨트롤하는 도구로 보기 때문에 취하는 정책들인데 그런 도구로 이용되어지는 여자들이 각성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살다 뒤지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 20여 개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창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다른 이분법으로 분리해서 자신들의 수하를 만들 계략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주된 내용은 보여지는 단어와는 달리 비판 자체를 막겠다는 의도로 나온 법입니다. 종교, 인종, 학력, 젠더, 티어 등을 비판하지 못하게 막는 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저런 악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빨갱이 하수인 정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 지향성이나 성적 정체성을 비판할 수 없게 만드는 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동성애나 동성혼을 하고 싶다면 하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다른 생각을 가진다는 걸 통제하겠다는 것이 파시즘입니다. 남성의 몸으로 성정체성이 여성이라고 여성 화장실을 들어가고 여성 목욕탕을 들어가고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겠다면 그것이 정상으로 보입니까? 축구나 야구를 하는데 남자들이 잘해서 남자들이 많이 하지만 잘하는 여자가 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법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같이 축구를 못하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여자들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바둑이나 당구나 탁구, 골프, 테니스 등등 수많은 종목에서 여자를 차별한 적은 없습니다. 능력이 되면 같이 하면 됩니다. 당구 월드컵 대회에 남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여자 당구 선수가 같이 게임하는 것도 봤고 테니스도 남녀가 같이 하는 것도 봤고 골프도 탁구도 다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그 여자들이 나보다 잘한다고 내가 차별을 받습니까? 그 여자들이 축구팀이나 야구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고 반대합니까? 능력이 된다면 해도 됩니다.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나에게 공감과 동조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 걸 법으로 통제하겠다는 이 빨갱이 정권을 몰살하지 않는다면 이제 내 자유가 침해를 받게 되는데 그때는 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로 전환되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로 봐야 합니다. 박원순 놈 때문에 잘 알아듣기도 힘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까지 나돌고 있는데 도대체 본질적 사항을 팽겨쳐 두고 격가지로 공소침대하면서 남녀 갈등을 유발하는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을 더 이상 방치하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육군 전투부대 강유미 중령의 말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 조직원들이 진심으로 축하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여군 정책은 여군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나가면 여성과 남성의 갈등만 조장할 뿐입니다. 여군이 빠지는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남군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그래서 여군이 미안하지 않으면서 근무할 수 있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강유미 중령은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를 인정하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진정한 양성 평등이 무엇인지 설명한 내용 같습니다. 여군이라서 차별받을 수 없으며 과도한 배려 또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이 진정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 1월 11일 진명여고 위문 편지가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조롱 섞인 위문 편지를 보낸 것이 문제인 것이다. 진명여고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저렇게 몰상식한 것이 아니지만 그 몰상식한 소수가 진명여고를 통째로 욕을 먹이듯이 이 나라가 소수에 의해 통째로 욕을 먹는 것이다. 너무 당연하게 혜택을 누리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교조의 계작태로 교육계가 황폐화되고 이분화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은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공기의 존재를 일상에서 무시하는 인간들의 무식함을 느낀다. 나보다 윗세대는 3년이 넘는 군 생활을 했고 나도 33개월을 군 생활을 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청춘을 희생하지 않았다면 저런 개짓거리 하는 년들은 세상을 구경하지 못했거나 북한에서처럼 처참한 삶을 살거나 청녀처럼 살아야만 하는 운명이었을 수도 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며 그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살아가는 년들이 개소리 까는 게 역겹다.
문제의 원흉은 이 나라에 잘 못 뿌려진 페미 문화와 남염 문화이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아이들에게 세뇌를 일삼는 정교조에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철이 없는 어린 아이들의 행동이라고 말하기 부끄럽다. 고2나 3이면 선거권을 가지고 사회에서는 성인 취급을 받는데 그런 학생 대가리에서 나온 발상은 정교조가 세뇌를 시켜서 교육을 망친 결과일 뿐이다. 정교조가 모든 학생들을 다 세뇌시키지는 못하지만 저런 소수를 양산해내는 것이 이 사회의 폐단이다. 정교조는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말고 몰살시켜야 하는 버러지 들릴 뿐이다. 군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급여가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올해는 병장, 월급이 100만원까지 오른다고 하니 바람직하다. 정교조가 학교에서 세뇌 공작을 하기 전에는 젠더 갈등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징집에 의한 병역 복무에 대한 한국 남성들의 불만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 군 복무에 대한 사회의 혜택도 젠더 갈등으로 없어지면서 남성들의 불만이 커져갔다. 그렇게 군 복무 혜택이 부러우면 군대에 가서 군 복무하고 군 복무 혜택을 받으면 된다. 가지도 못하고 안 가면서 개소리 까는 것들이 정치적 세력으로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빌미로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 한국 여자들이 드세다고 자랑질하지만 드센 것과 주제를 모르는 것은 다르다. 기직년들이 남성들을 조롱하는 단어들을 만들어서 남성 혐오를 만들어내면서 그런 말과 행동에 반격하는 남성들이 여성 차별을 한다고 주둥이 돌린다. 군인들에게 위문 편지 쓰는 걸 일제잔재나 독재의 잔재라고 주둥이 까면서 호도를 한다. 군인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하지 않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다. 진명여고 학생이 학교에서 강제로 이런 편지를 쓰게 해서 화가 나서 썼다고 트위터를 했던데 봉사활동 시간 1시간 받기 위해 써놓고 한다는 소리가 남 탓이다. 그 봉사 시간 다른 거로 해서 받으면 되지 왜 미친 개소리를 까는 건지 모르겠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진명여고 학생들 중 위문 편지 써서 봉사활동으로 1시간 받겠다고 참여한 학생은 50%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 참여를 하지 말았어야지. 지가 봉사활동 1시간 벌겠다고 미친 지랄을 하고 남 탓을 하는 게 지금 정교조가 미친 것들을 양산하고 세뇌한 결과다. 정교조가 장악한 서울교육청은 이 사건이 진명여고만의 문제로 줄이면서 진명여고 위문편지 봉사활동을 없앤다고 한다. 그러면서 학교 측에서는 강제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학생들의 세는 강제처럼 느껴졌을 수 있는 만큼 위문편지 쓰기를 폐지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주절거렸다. 그렇게 강제면 위문편지를 안 쓴 50%가 넘는 학생들은 강제를 듣지 않았다는 말이네. 정교조가 이런 무식한 짓거리를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것은 대가리가 빈 놈들이 교사 자격을 가지고 학교에 침투한 결과다. 우리 사회가 젠더 갈등의 꼴이 깊고 남혐 사상이 사회에 만연한 것은 빨갱이 하수인들인 정교조가 이 나라를 망치기 위한 학생들을 세뇌한 결과다. 북한이나 중공의 침략으로 전쟁이 나서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빨갱이 하수인들 중 하나인 정교조를 몰살하는 것이다.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는 권리를 주장하는 놈들이 없어져야만 한다.